안녕하십니까. 윤세정 TV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생활하면서 생활 법률, 일상생활하면서 알아야 될 법률에 대해서 좋은 어플이 있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법제처에서 만든 생활 법률 어플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생활 법률, 이 법제처에서 만든 이 생활 법률 어플을 실행을 하면은 예, 이 법제처에서 만든 생활 법률을 실행을 하면은 메뉴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제일 왼쪽부터 관심 시사, 인기, 신규, 생애주기, 다국어 이런 메뉴들이 있고 주제별 생활 법령이 있습니다. 그는 가정 법률, 아동 청소년, 부동산, 금융, 사업, 창업, 무역, 소비자, 문화, 영어 생활, 민형사 소송 등에 대한 어플들이 메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는 그 알기 쉬운 생활 법령이 만화 형태로 또 되어 있고 그 밑에는 백문백답 100가지 질문에 대해서 100가지 답을 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화로 보는 생활 법령 그리고 세소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중에서 우선 그 생애 주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생애 주기 메뉴를 클릭을 하면은 출생 신생아부터 어린이, 영유아, 청소년, 대학생, 중장년, 직장인, 중장년 주부, 중장년 사업자, 노인까지 각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그 법령에 대해서 각 메뉴들이 있는데 그 메뉴들을 눌러서 여러분이 알고 싶은 생활 법률을 간단히 이렇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장년 주부 같은 경우에는 혼인신고라든지 이혼, 임대차 계약이라든지 부동산 매매 계약, 이사, 층간소음, 식품 분쟁 해결, 상품 환불, 택배 분실 이러한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이러한 일들이 항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중에서 하나 이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생활 법률을 알아보고 싶다. 그럼 이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은 이혼 방법이 협의 이혼과 재판상의 이혼, 또 사실혼의 해소, 사실상의 이혼, 또 이혼 준비, 이혼 효과, 이혼 무효 취소, 사실혼 파기, 협의 이혼 요건, 협의 이혼 절차, 재판상의 이혼 요건 이런 메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혼 방법의 협의 이혼과 재판상의 이혼을 알고 싶다. 그러면 이 메뉴를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혼의 종류, 이혼의 방법에는 크게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가 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다음에 협의 이혼은 민법 4편 3장 5절 제1관에 있다. 재판상의 이혼은 민법 또 뭐 4편 제2관에 있다. 그리고 어떤 사유가 있어야 되느냐.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또는 뭐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뭐 이러한 사유에 의해서 재판상에 이혼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혼에 대해서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좀 전에 이제 그 이혼에 대해서 알아봤고 생애 주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메뉴를 한번 보여드렸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생애 주기는 어, 신생아, 영유아, 청소년, 청년, 직장인, 주부, 사업자, 노인, 노년 이 각 연령대별로 해가지고 관심이 있는 법률에 대해서 각 메뉴를 클릭하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내용 그것이 상세하게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대해서 우리가 법도 하도 많기 때문에 다 하나하나 알아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각 나이별로 해가지고 중요한 사항들 꼭 그 나이대에서 자신들이 알고 싶은 내용은 쉽게 클릭만 해서 쉽게 알아볼 수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주제별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정 법률에 대해서 이제 어떤 메뉴들이 있는지 이제 한번 알아봅시다. 예. 가정 법률을 누르시면은 가족관계 등록이라든지 결혼 준비하는 사람이라든지 상속이라든지 유언이라든지 이혼, 입양, 장례 뭐 이런 메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뭘 볼까요? 가족관계 등록이라는 메뉴를 한번 볼까요? 예, 가족관계 등록 메뉴에는 어떤 메뉴들이 있겠습니까? 가족관계 등록 제도의 의의, 가족관계 등록부의 발급 및 열람, 또 출생신고, 인지신고, 입양신고, 파양신고, 뭐 이런 메뉴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부동산에 대해서 보면은 부동산은 건물 안전관리, 건물 환경관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입주요건, 공인중개사, 농지 이용 전용, 농지 취득, 단독주택 건축, 뭐 이런 메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이 메뉴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메뉴를 보면은 공공임대주택의 개념과 유형, 입주자 저축, 공공임대주택의 일반 공급,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이런 메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영구임대주택의 공급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구임대주택이 뭔지, 임대 절차는 어떤지, 일반 공급이 뭔지, 입주자 선정 순서는 어떤지, 국가유공자에 대한 우선 공급이 있는지, 뭐 국군 포로에 대한 우선 공급 이런 메뉴들이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봤고 그 다음에 금융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 금융에 대해서 보면은 금융투자자 펀드에 대해서 검정거래, 대부업체 사채 이용이라든지 보정, 보험계약자, 보험업 종사자, 신용카드 이용자 이런 메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을 검정거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정거래 관련한 법, 또 검정거래를 위한 체크리스트, 또 차용증 작성하기, 차용증 공정하기, 채권담보계약, 또 금전 채무의 이행, 변제 방법, 영수증 받기, 채무 불이행에 대한 대응, 또 청구기간, 내용 증명의 작성 이런 메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을 만한 차용증 작성하기 메뉴를 한번 보겠습니다. 차용증의 작성, 채권자, 채무자, 채무액, 이자, 변제기, 기한,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차용증 작성을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정, 부동산, 금융 뭐 이런 내용을 봤고 그 다음에 민형사 소송 한번 볼까요? 민형사, 민사, 형사에는 보면은 뭐 가압류 신청이라든지 가처분 신청, 개인 파산, 면책 절차, 개인 회생 절차, 공탁, 국민 참여 재판, 뭐 이런 메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메뉴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요? 가압류, 가압류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가압류의 개념이 뭔지, 가압류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가압류 관할은 어디서 하는지, 또 가압류 관련 법제라든지, 가압류 신청 요건이라든지, 가압류 당사자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압류의 신청 요건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약간 그 법적인 내용이라 어렵지만은 이렇게 이제 읽어보시면은 요건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민형사 소송에 대해서 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을 만한 내용이 교통운전을 한번 볼까요? 교통운전에 보면은 개인 택시 운전, 교통운전, 김대리의 안전한 출근길, 부설 주차장 설치 운영, 일반 택시 운전, 자동차 구입 관리, 자동차 운전면허 뭐 이런 메뉴들이 쭉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메뉴가 어떤 게 있어요? 교통운전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운전금지사항, 무면허 운전금지, 또 술에 취한 상태 또는 과로한 때의 운전금지, 그 다음에 자동차 관리, 주행하기, 주차 및 정차하기, 고속도로 주행하기, 벌칙, 범칙금, 과태료, 뭐 이런 쭉 메뉴들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라든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을 만한 내용에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속도 제한 및 안전거리 확보 뭐 이렇게 보면은 자동차 등의 이제 통행 속도 최고치 최저치 고속도로와 일반 도로에서 어떤지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뉴들을 하나씩 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볼까요? 근로노동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근로노동에 보면은 건설 인력 근로자, 고령자 고용, 고령자 일자리,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산업재해 보상보험, 산업재해 보상보험, 업무상 재해 보험급여, 시간 선택제 근로자, 또 실업급여, 여성 근로자, 뭐 이런 쭉 메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요? 실업급여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실업급여에 대해서 그 실업급여가 뭔지, 또 구직급여 수급 자격, 또 실업의 신고, 실업의 인정, 구직급여의 수급 일수, 구직급여의 수급액이 얼마나 되는지, 또 구직급여를 연장할 수 있는지, 뭐 이런 메뉴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주제별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법에 대해서 여기에 있는 내용만 아셔도 일상생활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제별로 이제 받고 그 각 항목별로 메뉴별로 그 백문백답을 이렇게 해놓은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그 가정법률, 교통, 근로노동, 금융은 봤으니까 이번에는 소비자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소비자에 보면 먹는물, 친환경 농수산물, 소비자 안전정보, 이렇게 쭉 화장품이라든지 택배라든지 이런 쭉 메뉴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화장품에 대해서 본다. 그럼 화장품과 의약의약품의 차이점이라든지, 화장품의 제조 판매를 위한 영업 등록이라든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이런 식으로 해가 쭉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새로운 소식을 여기 알려줍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이 법을 모르면은 여러분들 처벌을 받거나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이 법제처에서 만든 생활법령 이 어플을 하나 설치해 놓고 수시로 자기가 예를 들어서 부동산 관련해서 집을 사고 팔 때는 부동산 눌러서 관련 법령을 알아보고, 또 금전 거래를 할 때 금융, 또 가정의 가족 관계 관계라든지 그런 거 볼 때는 가정 법률, 그 다음에 운전에 관련할 때는 교통운전, 이런 메뉴들을 요거 클릭 한 번만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관련 법에 대해서 많이 알 필요가 없어요. 가장 기본적인 거, 꼭 필요한 것만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꼭 한번 활용해 보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이 법제처의 생활법률 이 어플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메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설치를 했기 때문에 열기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열기가 설치로 되어 있습니다. 설치로 되어 있는 걸 실행을 하면은 여러분의 휴대폰에 설치를 하면 열기로 이렇게 메뉴가 바뀝니다. 예. 그래서 아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 가정, 청소년, 부동산, 금융, 소비자, 여가생활, 민형사 소송 이런 메뉴별로, 주제별로 요렇게 이제 메뉴가 되어 있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메뉴를 찾아보시면 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장년 주부가 관심이 있는 거는 혼인신고, 이혼, 임대차 계약, 부동산 매매 계약, 이사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 중장년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창업이라든지 상가 임대차라든지 이런 게 관심이 있을 수가 있고, 노인들은 어르신들은 정년제도, 임금피크제, 고령자 고용, 노인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주 메뉴들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법제처에 만든 생활법률이라는 어플을 설치해 주셔서 꼭 한번 실행해 보실 것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어플은 절대 후회가 없습니다. 제가 사용해 본 경험으로 말씀드립니다. 꼭 한번 이 생활법률이라는 어플을 설치해서 꼭 한번 시행해 보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오늘 이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약 한 15분 정도가 소요된 것 같은데, 중간에 보시지 마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좀 보셔서 이 생활법률 어플을 여러분 휴대폰에 설치해서 꼭 한번 사용해 보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윤세정TV였습니다. 여러분 윤세정TV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제가 설명한 내용 중에 혹시 의문이 있거나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그 제 그 댓글이라든지 저한테 꼭 알려질 수 있으면은 알려주시면은 제가 수정을 하든지 댓글로 해서 답변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